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셀프 리더십 중에서도 이제 성공이 무엇인가, 또 성공하기 위한 자세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셀프 리더십 하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리더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리더십 하게 되면요, 위에서, 밑에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의 하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대개 상사인 사람이 주로 리더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시 명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영향력이 바로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게 영향력이죠. 예. 그러면 결국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미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상사야.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일하는 거 다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하긴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맞지 못해. 네, 대충. 네, 적당히. 네, 그런데 우리의 상사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잘 좀 해봐. 네, 적당히.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그럼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네. 또 좌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팔로우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료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주로 상사나 선배가 하급자나 부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 명령을 받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SNS로 지시 명령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SNS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시스템들은, 조직의 시스템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이석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체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히려 우리가 오프라인 광장 서로 직장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남의 통제를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셀프 리더십은 그렇다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니까 얼마나 더 재미가 있어요. 자, 우리 여행을 갈 때도 가족여행을 갑니다. 자, 우리 이번 여름에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자 했는데 여행지는 내가 다 정했으니까 너희는 집만 챙겨가서 따라와. 그럼 갈 맛이 나나요? 아빠 어디 가는데 잔말 마. 그냥 따라와. 이런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면 아마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봐.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봐. 난 따라갈게. 응?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그랬더니 거의 가이드 이상으로다가 일정을 빼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열심히 저는 입 다물고 아이들이 사주는데 가서 먹고 또 가는데 졸졸 따라다니고 해서 홍콩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패키지 여행 따라다니면서 가이드한테 들었던 거 이상으로 많은 체험을 하고요. 가족 간에도 야, 정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막 느꼈어요. 네. 애들이 아니에요. 네, 어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애들이지만 애들이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항상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끄는 힘, 이게 셀프 리더십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합니다. 자, 제 손가락을 보세요. 뭔가를 지적을 해요. 자, 이 지적을 하는데 제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위를 지적하죠. 네, 하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검지손가락은요? 네,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3개는요? 저 자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5개니까 하나에 해당되는 20%는 세상 탓이에요. 나머지 하나는요, 20%는 상대방 탓이에요. 그럼 나머지 60%는요, 내 탓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는 있지만 힘이 약해요. 상대방도 바꾸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쉬운 거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나는 맞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틀린 사람이에요. 아니죠. 상대방과 나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가 사고방식과 성장 과정이 달랐던 거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고 빨간색 타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틀린 겁니까? 저와 다른 색깔의 타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래? 오늘부터는 절대 집에 가시면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시려고 하다 강사님이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자, 스탑, think, choose. 스탑. 내가 하려던 동작을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골라서 말하라는 거예요. 골라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원하면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달걀이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죠. 그런데 남이 알을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능동적인 삶.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또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죠? 셀프 리더는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리더예요. 그럼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셀프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그렇죠.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믿고 있습니까? 믿는 힘이 약합니다. 주저주저하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야지. 네, 그래서요 우리는 주로 모방에 강해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이거는 상당히 약해요. 그건 우리 교육의 효과도 있죠. 나서지 마라. 중간만 가라. 항상 우리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그 말이 진리야. 세상 살아보니까 나서가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괜히 잘못 나서게 되면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서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 리더가 되는 셀프 리더십에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나 자신을 믿게 되면 얻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는 꿈을 가지면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즉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할게. 스스럼 없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한번 해볼래요? 다 딴 데 쳐다봅니다. 네, 시선이 절대 마주치질 않죠. 네, 강사인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선이 저하고 엇박자가 납니다. 네, 바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천장을 쳐다보거나 다른 데 쳐다봅니다. 괜히 눈 맞춰가지고 질문할까봐.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틀리는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좀 더 알아가고 성숙되는 것이죠. 네, 틀려봐야 내가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 봐야 그 시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분들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좌절의 그 쓰라림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상당히 평탄하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느끼지,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평탄하진 않지만 고생도 좀 했고 또 뭔가 성취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바꿔줘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거 이루어져요.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정말 내가 뭘 갖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선물이 내 앞에 있어요. 아유, 이번 시험에 좀 문제 좀 쉽게 나왔으면 내가 꼭 공부한 거 딱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학교로 가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정말로 내가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찍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간절히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골고루 열심히 했겠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찍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선택한 거죠. 네,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등 떠밀려서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장소에서 강의라는 거 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남 탓을 했죠. 네. 선택은 내가 했지만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도록 옆에서 충동질했잖아.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선택은 내가 한 것이에요. 그럼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셀프 리더이기 때문에. 자, 인생에 있어서 비극은 그 비전에 도달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달할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비전도 세워놓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내가 도달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도전을 하고 목표를 달성을 하죠. 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과연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내 삶에 인생 100세 아니죠. 이제는 평균 수명은 그동안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2년당 1년의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평균 수명은 5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지금 40대인 분이 평균 수명이 90대라면 50년 남았죠? 그럼 실제는 75년 남은 겁니다. 그럼 75년 동안 뭐하고 사실 건데요? 지금처럼? 네, 분명한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근데 돈과 건강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몸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하고 싶은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고 싶은 것, 이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비전 설정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 앞에 구체적인 네 글자가 없으면 막연한 비전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거는 내가 남한테 이야기해보고 써놓고 그리고 내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그걸 상기해가면서 실천하면 분명히 나의 행동은 변화됩니다. 네, 흡연자들께서 정초가 되시면 나는 올해 담배를 끊을 거야 라고 하는데요. 몇 번 실패를 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기 싫어서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창피는 당하지 말아야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신포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우가 자기가 키가 짧아서 포도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포도는 씌어서 내가 일부러 안 먹은 거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요? 나 자신을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물러서면서 적당히 포장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끌린 대로 향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단지 생계를 위해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에 있으면 언제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정년퇴직까지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자리를 선호했던 거죠. 스스로 방향 설정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남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기 힘듭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눈이 내린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개척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가 더 눈이 많이 쌓이고 어디가 눈이 적게 쌓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온 길을, 지나온 길을 돌아봤을 때 그 내 발자국은 누군가에게 더 쉽게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름길 같은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절대 이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보다는 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셀프 리더가 되려면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나도 하면 돼.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정작 해봐. 못하는데. 이건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도 한 경험이 있다. 나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 이건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도대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이 나를 볼까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죠.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남이 나랑 똑같은 옷 혹시 입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헤어스타일 입고 가면 요새 이거 유행이 아닐 텐데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머플러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이 옷이 따뜻함을 주고 또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옆집 사는 사람의 차는 어떤 것인데, 언제 바꿨다는데, 가구를 언제 바꿨다는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식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은 더 나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와 유사한 사람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하죠. 닮았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야? 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하얀 A4 용지를 피시고 탁자에 놓은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을 100가지만 쓰고 주무셔 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옆에다가 내가 못하는 거 100가지, 이건 순식간에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 찾기는 잘해요. 근데 잘하는 거 찾기 정말 힘들어요. 왜요? 월등하게 잘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왜? 남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남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걸 찾으면 쉬워요. 아침에 나는 한 번도 늦게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도 장점이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하면 양치를 한다. 이것도 장점이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게을러서 양치를 안 하고 잘 때도 있어요. 네, 장점이에요. 나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웃음을 선사한다. 장점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장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면 써놓고 실천하십시오. 그럼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작은 거. 나는 김치를 잘 담근다. 나는 배추김치를 잘 담근다. 나는 무김치를 잘 담근다. 나는 파김치를 잘 담근다. 다 각각 장점입니다. 100개 어려울까요? 아니요. 쉽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또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과 행동과 감정은 항상 변화됩니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일에 관한 피곤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보다는 조금 더 기분이 다운되죠. 다릅니다. 항상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과대 포장하지 않고 나를 낮게 평가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대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내 신체이고 내 정신입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또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나 그거를 내가 해야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항상 그래 다음에 하지 네, 다음 세상에서 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지 않고 다음 세상은 미래에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때가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인식에 대해서는 항상 내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죠? 네.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으시죠? 네.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자신감이 없다는 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능력.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정말 조그만 능력을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써보지도 못한 능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의외로 네가 이런 걸 할 줄 알아? 숨겨져 있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숨겨진 능력을 찾아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힘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요, 항상 비교 대상자가 있어요. 네, 남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짝에 비해서 10점 더 맞았어. 내가 내 친구에 비해서 달리기를 더 잘해. 항상 비교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자와 비교해가지고 더 뛰어나면 나는 우월감을 가져요. 세상을 다
내가 가진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신감은 상당히 좋은 능력인데 이게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정말 고마워. 나를 존중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끝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내일 더 좋은 하루를 우리 같이 맞이해보자.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거울과 대화를 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하루 너 어땠니? 행복했니? 즐거웠어? 즐거운 거 뭐였어?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요. 그 대신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얘기해봐.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들입니까? 주로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들이죠. 때리고 벌을 주고 또 숙제를 많이 내주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나를 갖다 망신을 주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네, 우리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가져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요. 부정적인 추억입니다. 부정적인 추억은 그렇게 오래 남는데 굳이 우리가 오늘 기분 나빴던 일이 뭐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좋았던 일이 뭐야? 즐거웠던 거 세 가지만 얘기해볼까? 자꾸 즐거운 걸 꺼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누구랑 비교하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건데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사랑해. 나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자존중감, 자존감 이것이 셀프 리더가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이 사고의 틀, 무엇인가를 보는 이 관점 또 사고의 틀,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자, 제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좌측과 우측과 뒤쪽에서는 있는 사물들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요거예요. 제가 이 안경에 색깔을 입혀서 빨간색 안경을 낀다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 알을 끼게 되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대로 봐요.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경험에서 세상을 판단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사람은 원래 첫인상이 안 좋았어. 내가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저런 사람은 되게 그랬었어. 그런 특징이 있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어 보기도 전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라는 걸 판단해요. 오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 변환되죠. 생각이 바뀌죠.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예, 패러다임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패러다임의 전환은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온 우리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프롤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동설이라는 세계관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존을 한다. 바로 지동설이라는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천동설이라는 세계관에서 지동설이라는 세계관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작은 어린 아이들의 패러다임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은 서서히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선 어떻게 나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셀프 리더십이 있으면 패러다임은 전환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개방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틀리다 이것이 아니고 다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남 얘기를 경청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고의 틀을 바꾸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굳이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사 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젊으신 분들은 이사 가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살림살이가 많아지시는 분들은요, 이사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짐 싸고 또 새로 이사 간 집에 가서 짐 풀어놓고 이삿짐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보통 한 달은 잡죠. 쌓다 풀었다 농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자리 잡을 때까지 거의 한 달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익숙해져야만이 편안한 내 집이에요. 우리는요, 환경 바꾸는 거 정말 어색해해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새롭게 더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패러다임은 전환이 됩니다. 무엇이든요,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이 따르면 더 성취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를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나 의견을 사회적인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내가 보는 집의 거울이 아니고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고 평가한 나 자신이 나의 실체예요?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지는 모습, 행동, 언어, 스킬, 이미지 메이킹. 바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요,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싫은 얘기 많이 하세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우리 희망사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우,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이 얘기요. 계속적으로 5번만 하게 되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구사하게 되면 내 생각의 구조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행동에 옮겨요. 그렇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비쌉니까? 왜 깎아내리나요? 그래요. 자기 제한이라는 것은 나는 이거 할지 몰라. 난 이거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부족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습관이 되고 아, 저분은 항상 누굴 만나더라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가족분들에게 칭찬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오늘 갑자기 왜 그래? 응? 어디 뭐 카드 긁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아, 우리 가족에게 항상 이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그걸 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사서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어색하잖아요. 몇 번 입고 다녀야 편안해지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합니다. 하다가도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부드러워져.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 자신이 좀 더 신중해져요. 긍정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삶 자체는 긍정적인 삶이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남 흉도 안 보고 항상 칭찬하고 없는 사람을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나누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해.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요.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요. 인적 네트워크죠. 많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만 옆에 끌어요. 꼭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요. 모이면 신세한탄이에요. 주로 어떤 탓이에요? 세상 탓이에요. 또 누구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에요. 나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같이 모여요. 그런데 자기네끼리도 별로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흩어져요. 나중에 고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외톨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행동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는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울인 다른 사람들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의 시작은 항상 좋은 말하기, 칭찬하기, 인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인 이 피그말리오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본인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상을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부탁을 했죠. 이 여인이 사람이 되어서 저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였고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나 관심을 인해서 능률이 막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 야 너는 참 일찍 오는구나. 그리고 글씨도 정말 예쁘게 쓰네. 발표도 너무 잘해. 이 칭찬을 들은 아동들이 자꾸 발표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이거 나 내일 선생님이 물어볼 것 같은데 나 이거 가르쳐줘. 하지 미리 자꾸 예습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 오늘도 한번 발표해볼까? 자꾸 기회를 줘요. 기대도 하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앞으로 다음 학기에 반장 한번 해볼래? 선생님 저 그런 건 못해요. 아니야 너 잘할 것 같아. 너는 리더십이 있어. 아이가 리더십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 그래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또 기대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동료들 같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사랑이 바뀌었어요. 이게 피그말리온의 효과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의 효과를 다른 말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자성 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과 대화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자성 예언입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되죠. 간절히 원하면서 자신과 거울 속에 있는 자신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닌 남이라고 주고받아 보세요. 가장 고독한 것은 바로 나 혼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때 정말 고독한 삶이죠. 그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리더가 주체가 되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힘, 이게 일반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고 수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셀프 리더십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게 발휘함으로써 목표를 본인이 세우고 또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 이게 이제 셀프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 리더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셀프 리더에게 필요한 조건들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과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자기가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혼자도 아니고 이 혼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고 다 자기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사고방식과 행동과 감정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자,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능력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한다면 이것 또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작건 크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발휘하지 않았던 그 숨은 능력까지도 더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이런 힘,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상당히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열등의식을 갖죠. 그리고 친구를 안 사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가 성장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공부 잘하는 애랑 만나라. 그럼 나보다 다 잘하는 애랑 만나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저보다 뒤떨어진 아이인데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만나죠. 그래서 지나친 이 비교는 오히려 사회적인 거리를 더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뛰어나. 이런 용어 자체는 난 특별하다, 난 뛰어나다. 이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특별하다,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은 좋은데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비교하지 말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존중하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지만 다리가 아파서 한 다리를 쓰지 못한다면 나는 어떨까? 그렇다면 나는 비록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훌륭해. 나 자신을 사랑해. 너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상도 없어.
항상 나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런 자존감이 필요하죠. 우리는 항상 사회적인 거울,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인식의 틀 속에서 항상 내가 어떻다는 걸 내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하지 않고 남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글쎄, 분명히 남이 이거 빈말로 얘기를 할 거야. 어? 오늘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아. 그러니까 오늘 왜 그래? 나보고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건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그런 칭찬을 하게 되면 그래요, 고마워. 받으라는 거죠. 칭찬도요, 상대방이 자꾸 거절하게 되면 계속 할까요? 안 합니다. 칭찬했을 때 정말 고마워. 오늘 아주 좋은 일이 나한테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또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자르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해봐야 맨날 저렇게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가까이 오지 말자. 점점 주변에 사람들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남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자,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훈민정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순서로 볼 때 긍정적인 거 기역이죠. 부정적인 거 비읍이죠. 어떤 게 빨라요? 긍정적인 거 많이 쓰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참 뒤에 있는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방금 전에 텔레파시로 이 세종대왕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이 맞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다 그런 뜻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조하셨노라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결국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성련, 거울을 보고 거울아 누가 제일 이뻐? 나. 거울아 누가 제일 똑똑해? 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진 사람이야? 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어떻게 이 성형수로에 이뻐질 것인가,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소중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바로 셀프 리더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